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에이전 네트워크스에서 재무관리본부를 맡고 있는 여주형 상무입니다. 오늘 기업 설명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물건을 구입하지 않고 빌려 쓴다는 렌탈은 이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소유라는 경제 개념에서 이제 경험을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로 가치 체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공유경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공유경제는 이제 자원의 재활용을 중시하는 순환경제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원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친환경 렌탈 서비스 에이전 네트워크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업 설명회는 회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 자료와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회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소개입니다. 에이전 네트워크스는 2000년 2월에 설립되었고 2015년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각자 대표이사의 2명의 대표이사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자본금은 수차례 증자를 거쳐서 현재 468억 원, 임직원 수는 3월 말 기준으로 497명입니다. 주주 구성을 보시면 최대 주주가 53.4%를 보유하고 있는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 부분입니다. 에이전 네트워크스는 국내의 대표 B2B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유수의 기업들에게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안정적인 고객을 기반으로 해서 전문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사업부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개의 사업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팔레트 사업부, 두 번째 건설장비 사업부, 세 번째 IT 사업부입니다. 먼저 팔레트 사업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팔레트라는 것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물건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플라스틱 받침대입니다. 이 받침대에 지게차에 포크를 집어넣어서 운반을 하게 되는 물류에 있어서 아주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에이전 네트워크스는 이런 고객 맞춤형 렌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각 산업별, 업종별로 특화된 전용 팔레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건설장비 사업부입니다. 에이전 네트워크스는 건설장비 중에서 두 가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소장비 렌탈이고 두 번째는 지게차입니다. 이 고소장비라는 것은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곤돌라 위에 사람이 올라가서 높은 곳에 있는 작업을 하는데 쓰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가장 최다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레트 사업부와 함께 저희가 물류 서비스의 토탈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사업부는 국내에서 IT 렌탈로는 저희가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고요. 주로 물품으로는 이제 OA 기기, 태블릿 PC, 스마트폰, 그리고 공기청정기와 같은 환경 가전, 그리고 최근에는 서빙 로봇 등으로 점차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이전 네트워크스의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렌털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산 시스템과 물류 시스템 간의 이제 통합이 되겠습니다. 에이전 네트워크스는 IT, 건설 장비, 팔레트 각 사업 부분이 전산망에 통합되어 있어서 고객들에게 용이한 이제 크로스 세이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합된 물류센터를 보유하고 있어서 복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합 서비스는 고객들로 하여금 편리하게 렌탈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함으로 인해서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부 간 시너지와 비용 절감을 통해서 추가적인 렌탈 서비스 아이템을 확대하고 있으며 또한 고객의 추가적인 확보를 통해서 점차 렌탈 시장에서 지배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렌탈 시장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렌탈 산업은 특징적으로 높은 현금 창출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렌탈 자산의 대규모 구입으로 인한 감가상각비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높은 에비타 마진 창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금 창출력의 증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수익성을 높여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가능하고, 이 재원을 통해서 다시 렌탈 자산에 재투자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 렌탈 회사의 영업 사이클과 재무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초창기에 렌탈 회사는 적은 자본금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이제 모자른 비용들을 이제 차입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렌탈 자산을 구입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렌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이로 인해서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이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그 성장에 발맞춰서 렌탈 자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 성장한 이후에는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이제 신규 렌탈 자산의 구입 규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다시 부채 비율은 감소하게 되고 이익이 급증하는 구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이제 오른쪽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 이제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현재 이제 영위하고 있는 B2B 렌탈 사업부 같은 경우, 이제 파레이트라든지 IT라든지 건설 장비는 현재 성장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 표의 왼쪽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렌터카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다 높은 부채 비율을 갖고 있는 것은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위치하기 때문이며, 오른쪽 구간에 위치한 회사로는 이제 생활가전 같은 이제 뭐 비대라든지 정수기 같은 산업들은 현재 성숙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측 기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22년 1분기 경영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적 설명에 앞서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레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약 3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위 사업자인 한국 파레트풀과 함께 복점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의 거래처에서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자가 파레트 그리고 목재 파레트의 사용이 점차 플라스틱 렌탈 파레트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동량의 증가와 물류센터의 증설은 더욱더 플라스틱 렌탈 파레트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이루어져서 파레트 렌탈 사업부 같은 경우에는 매년 1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T 사업부입니다. 주요 경쟁사는 롯데렌탈, 한국렌탈, 또 외국계 렌탈 회사들이 있으며 전체 시장 점유율은 저희가 약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1위 사업자입니다. 에이지 네트워크스가 보유하고 있는 IT 렌탈 서비스는 사무실에서 쓰이는 전통적인 OA 기기와 최근에는 이제 태블릿 PC 같은 이제 스마트 용품들, 그리고 경량화된 노트북 등이 이제 가장 많은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한동안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서 공기청정기 같은 환경 가전이 또 렌탈 시장에서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로봇 서비스 등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작년 말부터 해서 저희가 B2B, B2G 전단팀을 신설을 해서 교육청 등의 크롬북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장비 사업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고소장비와 지게차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면서 건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용 연한이 길고 중고 가치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중장비를 추가적으로 계속 아이템화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결 실적입니다. 22년 1분기 연결 매출은 2,958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8% 상승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92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400% 증가하였습니다. 에비타는 591억, 순이익은 109억으로 순이익률 3.7%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이 성장한 이유는 연결 회사 중에서 AJ 네트워크스, AJ 토탈, AJ 에너지 같은 회사들이 주요 매출 신장에 따른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연결 계열사들이 한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매출이 신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대비해서 높은 매출 성장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쪽에서는 이제 AJ 네트워크스가 177%, 에너지가 600%, 그리고 작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던 AJ 오토파킹 시스템즈가 적자에서 흑자 전환으로 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에비타도 영업이익의 증가 영향으로 전년 대비 약 13% 증가하였고,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별도 실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분기 별도 매출은 1,534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20%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182억, 전년 동기 대비 약 177% 증가하였고, 영업이익률은 약 12%입니다. 에비타는 535억이며 순이익은 109억으로 순이익률 7.1%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이 증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이제 세계 사업부, 파레트, IT, 건설 장비가 다 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파레트가 약 17%, IT가 23%, 건설 장비 쪽에서 약 25%의 매출이 성장함에 따라서 전년 대비 고른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영업이익의 경우에는 작년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던 IT 사업부가 흑자 전환됨에 따라서 약 104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하였습니다. 건설 장비는 약 50%의 영업이익 상승이 있었고, 파레트 사업부는 전년 대비해서 유가 상승 및 일시적인 비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영업이익은 약 18%가 감소하였습니다. 에비타는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의 증가로 전년 대비해서 약 24%가 증가하였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종속 관계사들의 지분법 이익, 순이익이 9.5억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이제 이자 비용 72억을 제외하고도 영업이익이 109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94%의 순이익 증가세를 시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부별, 별도에 있는 사업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측 상단에 있는 IT기기 사업부입니다. 1분기 매출은 737억을 기록했고, 영업이익률은 9.7%를 기록했습니다. 꾸준히 국내 IT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이 매출 추이를 보시면 이제 20년도와 21년도가 매출이 많이 상승한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지난 2년 동안 이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각 거래처, 특히 기업체들의 이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고 온라인 강의 등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IT 기기에 대한 렌탈 수요가 큰 폭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면 이제 20년, 21년 소폭 감소하던 것이 이제 다시 올해 1분기 들어서 9.7%로 높은 수준으로 회복이 되었고, 이러한 영업이익률 회복 이유는 유통 매출에 있어서 저희가 저마진 매출들을 저희가 감소시키고 고마진, 그러니까 수익성 위주의 저희가 수주를 이루어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올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B2G 팀에서 교육청에 이제 크롬북을 납품함으로 인해서 매출이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올해는 작년도의 매출, 그 다음에 영업이익을 이제 크게 상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레트 사업부입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 1분기 매출은 533억으로 영업이익률은 15.5%를 기록하였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17% 상승하였지만 올 1분기에는 경유
경유 등이 이제 전반적인 유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유류비가 증가하였고 1분기에 이제 지급된 작년도 성과급과 이제 컨설팅 비용 등이 이제 일회성 비용 등이 발생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다소 주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인센티브와 이제 컨설팅 비용은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에는 추가적인 발생이 일어나지 않아 영업이익률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유가 상승 부분이 현재 영업이익 쪽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따라서 작년보다는 이익률이 다소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건설장비 사업부입니다. 1분기 매출은 245억으로 영업이익은 17.7%를 기록하였습니다. 20년, 21년도에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이제 고소장비가 다시 건설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서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고소장비의 가동률 자체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며 이제 팔레트 시장의 성장에 따라서 지게차 가동률도 상승하고 있어 올해 수익성 증대가 고무적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현재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이슈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AJ네트워크스는 여러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형 지주회사입니다. 이를 통해서 렌탈 및 유통 서비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2년간 렌터카 사업을 매각한 이후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함에 따라서 저수익, 비핵심 사업들을 매각하고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현재 지배구조와 사업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연결 기준으로 보시면 밑에 이제 렌탈과 창고 및 유통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실 수 있습니다. AJ네트워크스 재무제표를 보실 때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가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모든 회사의 실적을 합산한 실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별도 재무제표가 가장 왼쪽에 있는 세개 사업부, 팔레트 IT 건설 장비 사업부가 별도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단순화는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구조조정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통해서 꾸준하게 저핵심, 저수익 자산들을 효율화시켜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외형보다 수익성을 좀 더 중심으로 하는 이제 질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를 통해서 매각된 자회사들의 매각 대금을 차입금 상환에 유효함으로 인해서 이제 부채 비율을 감축하는 등 재무 구조를 큰 폭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 구조 개선은 결과적으로 이제 신용 등급에 영향을 주었고요. 최근 4월과 지난달 말에 신용 등급의 전망이 이제 부정적에서 안정적으로 다시 복귀되었습니다. 향후에 이러한 성장 전략은 지속될 것입니다. 이미 저희가 원하는 이제 재무 구조는 달성을 했고요. 밑에 표를 보시면 부채 비율의 추이가 연결은 작년 말 기준으로 274%, 별도는 221%로 그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화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안정화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저희는 이제 기존에 경쟁력이 있는 사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확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AJ네트워크스가 직접 지원을 하기보다도 외부 투자 유치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조달함으로 인해서 네트워크스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자회사 매각 현황을 보시면 왼쪽 하단 표입니다. 크게 이제 4개 회사의 매각 현황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매각 대금은 총 2,527억이었고 이 중에 상당 부분이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매각 차익은 693억입니다. 이를 통해서 결국 부채 비율에서 이제 분모가 되는 자기 자본은
매각 차익으로 인해서 증가하였고, 이제 분자가 되는 부채 총계는 차입금 상환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부채 비율의 감소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회사 실적 추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꾸준한 이제 비핵심 저수익 사업의 효율화로 인해서 자회사들의 실적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지금 22년 1분기와 이제 전년 21년 1분기의 매출과 순이익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매출은 1165억에서 1529억으로 상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전년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발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적 분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에이전네트웍스는 20년 말에 파레트 사업부를 인적 분할해서 신설 회사로 독립시키는 것을 공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진행을 21년도 초에 잠정 연기하였습니다. 연기하였던 이유는 이제 자회사 구조조정 일정들이 다소 지연됨에 따라서 이 부분을 먼저 매듭 짓고 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분할 이후에 회사의 정상 경영을 위해서 보다 이제 합리적이고 투자자를 위해서 더 좋은 방향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분할하는 목적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업부의 전문화로 인해서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파레트 사업부는 현재 높은 성장성, 수익성을 갖고 있는데 이를 기존에 있던 자회사들의 실적 변동성이라든지 그런 리스크로부터 독립시켜서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고 또한 신설 법인으로 기존의 차입금을 일부 배부함에 따라서 존속회사의 재무구조가 더 축소되고 개선되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현재 존속회사의 이제 별도 재무제표상 부채 비율은 약 220%인데 분할 이후에는 약 200% 미만으로 더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분할을 통해서 이제 한 개의 상장 회사를 이제 두 개의 상장사로 만드는 작업을 현재 추진하고자 하며 그러니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저희가 분할을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드렸던 신용등급 전망이 회복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재무구조상의 이제 이슈는 이제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제 추진 일정과 관련돼서는 아마 그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점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회사에 대한 설명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기 기업 설명에 앞서서 사전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이제 물류 대란이 회사 영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문의가 있었습니다. 질의하신 물류 대란은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글로벌 공급난이나 최근 오늘부터 발생하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 등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파레트 사업은 주로 국내 물동량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글로벌 운송의 어려움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물연대 파업은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파레트 회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과거의 사례를 보면 화물 유통 과정에서 수송이라든지 보관 등에 들어가는 비용 등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화물들을 더 파레트화하고 컨테이너화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이러한 이제 파업 같은 경우에는 비용 절감을 위해서 파레트의 사용량이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과거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사의 이제 차입금 등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금리 인상 같은 이제 이슈로 인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그 렌탈 회사의 이제 그 차입 구조에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주로 장기 조달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조달을 하게 되면 어떤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매달 분할 상환을 하거든요. 이런 것은 그 렌탈 기간과 조달 기간의 듀레이션을 서로 어느 정도 일치시켜서 현금 흐름을 매치시키기 위한 그런 조달 방법입니다. 이러한 이제 매달 분할 상환하는 이제 차입 구조에서는 기존의 장기 차입으로 인식되던 것들이 이제 만기가 점점 다가옴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유동부채로 계정이 재분류되게 됩니다. 이러한 재분류로 인해서 비유동부채보다 유동부채가 증가하고 새로운 차입금은 다시 이제 비유동부채로 계상이 되는 그러한 흐름이 반복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동부채가 더 많아 보이는 이유는 이 부채를 일으키는 원인이 렌탈 자산을 구입하기 위한 것인데, 렌탈 자산은 비유동 자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이것은 시간이 지나도 매각이 되기 직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비유동에 남아있게 됩니다. 이 중에서 유동으로 분류되는 것은 렌탈료의 매출 채권이 되겠는데요. 렌탈료의 매출 채권은 렌탈 기간 동안에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청구되는 만큼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 부채보다 유동 자산이 적게 인식되는 그런 미스매칭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제 급속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는 장기보다는 좀 더 그 만기를 줄여서 차입 비용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같이 하고 있고, 단기와 장기를 섞어서 전반적인 이제 금리 조달 비용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용등급 전망의 이제 상향이 등급 조달 금리에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가 별도 실적보다 이제 연결 실적이 더 좋았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자회사들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실적을 나타냈기 때문이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사업들의 이제 포트폴리오 재편과 이제 비효율성을 효율화시키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며, 이러한 수익성 지표는 지속적으로 관리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폴란드 법인 설립 관련해서 이제 질의가 있었는데요. 에이전네트웍스는 이제 미국, 베트남, 그다음에 중동 등지에서 렌탈 사업을 전개 중입니다.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건설 장비 렌탈, 베트남에서는 IT 기기 렌탈을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의 유럽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해 있는 폴란드에 해외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컨설팅 법인을 통하여 다각도로 사업을 검토했으며, 유럽 진출을 위해서 다방면의 렌탈 사업 및 관련 사업들을 저희가 검토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2분기 정도에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